마인드 매핑. 마인드 매핑은 전문서적 미리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등을 여러분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막대합니다. 그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약하고 있습니까? 비록 사람마다 학습 방식은 다르지만 학습할 때는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정보의 소실이 큽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다음날 새로 배운 내용의 3분의 1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하지 않고 강의 내용을 필기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약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혀졌습니다. 교육 과정에 의하면 이렇게 연구에서 7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포에 관한 생활학 수업을 듣게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새로운 필기 기법인 마인드 매핑을 사용하면서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필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 평균 34% 더 길게 공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실험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 말이죠. 그룹핑 사용하는 그룹에 그래서 마인드 매핑을 사용한 그룹은 87%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요약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모하는 습관이 항상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약하는 방법은 뇌의 역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노트 필기를 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고 기억에도 잘 남지가 않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요약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고 이것을 이용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트 필기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복잡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이 마인드맵이 어떤 원리를 정의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마인드맵 기법은 여러 가지 필기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개발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번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필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뇌의 작동 원리. 효과적으로 노트 필기를 하려면 내가 최적의 상태를 기능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만의 필기 방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여러분의 뇌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기에 앞서서 작은 테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2분 동안에 생각나는 동물의 이름을 가능한 한 많이 적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축, 산짐승, 우리 등 특정 그룹에 따라서 동물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 동물 이름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뇌는 정보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구분해서 저장을 합니다. 뇌는 계층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비교할 때 유념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억에서 정보를 불러올 때 먼저 가축이라는 상위 범주를 떠올리고 그 범주 안의 동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적은 수의 동물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그 반대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에 계층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쉽게 떠오릅니다. 바우어가 한 연구에서 한 비심전험자 집단에서 그림 3위에 나열된 112개의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다른 비실험자 112개의 단어, 다른 비실험자 집단은 112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나열해서 보여줬습니다. 두 집단의 비실험자에게 112개의 단어를 모두 기억하더라는데 4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그림 3의 1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돼요. 이렇게 1, 2, 3, 4 제시 무작위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런 차이가 났군요. 물고기 동물 그림 3의 1에서 이렇게 집단은 100점을 받았지만은 다른 집단은 62.5점을 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그림에서와 같은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미지는 연구자들은 사람이 그림이 있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림에서도 그 기사를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텍스트와 이미지로 재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론이지만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필기를 할 때 최대한 그림을 많이 넣습니다. 이해를 돕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기호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전보를 치듯이 핵심 단어를 필기를 한다. 핵심 단어를 찍어서 선택을 하고 접촉을 하고 전문 핵심적인 문장 키워드 필기한 노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울하는 연구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글을 읽은 다음에 6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룹마다 다른 방법으로 텍스트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결과로 4번째, 5번째 그리고 6번째 그룹 안의 세 그룹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필기보다 자기가 직접 필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론이고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결론은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수록 더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렇게 밝혀내었습니다. 또 핵심 단어를 정리된 노트를 받은 아이들은 핵심 문장만 정리된 노트를 받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시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뇌가 작동하는 원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장을 통째로 다시 읽으면 상대적으로 문장을 서등적으로 읽게 됩니다. 핵심 단어만 적었을 경우 여러분은 요점과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심을 잡자 글자를 적게 써서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직관적이는 않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단어만 적는 방법이 적어놨는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기록하는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한다.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그것은 그걸 훨씬 더 적게 받아 적어도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미팅 중에서 필기를 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필기하는 것보다도 발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핵심 단어를 잡고 또 핵심 그림을 그리고 대략 이하약의 80%는 핵심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결론으로 우리는 내가 언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필기 방법도 배웠습니다. 우리 뇌가 텍스트보다도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필기하면서 그림을 쳐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간단한 기호나 아이콘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만의 기호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보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계층적으로 적혀 있을 때 더 내용을 기억하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노트를 필기할 때 명확한 구조가 있는 도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큰 저지와 작은 저지를 구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어떤 부분이 가정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단어 위주로 필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